저희가 자기계발서에 정말 중요한 책들을 거의 다 다뤘어요. 네. 그 중에 안 다룬 책이 있다면 바로 레버리지일 겁니다. 그래서 무슨 지금 이 고금리 시대에 레버리지냐 네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네. 레버리지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레버리지는 그런 돈을 빌리는 대출에 대한 레버리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레버리지, 시간에 대한 거, 능력에 관한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이 책이 거의 자기계발서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경제서적이라기보다는. 그래서 레버리지, 우리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사는 거, 지금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영국에서는 2016년에 나왔더라고요. 네네. 지금 현재 2022년인데 한국에서도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어떤지 궁금해요. 근데 영국에 나왔을 때는 꽤 큰 사랑을 받은 것 같고요. 이 책의 저자는 롭 무어라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유튜브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패션 스타일 굉장히 화려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책에서는 조금 보수적인 스타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스팽글이 달린 그 자켓이라거나 그런 걸 입는 굉장히 힙한 분이셨어요. 네. 이분이 30대 초반에 부동산으로 백만장자가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부동산 업을 시작했을 때는 한번 큰 실패를 겪었는데 이후에 레버리지를 깨닫고 나서 크게 재기에 성공해서 거의 자본금 없이 3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지금 생활하시는 거나 이런 거에는 이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큰 자유를 누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이 책을 2017년인가? 초판 나왔을 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막 이런 레버리지라는 개념을 진짜 대출에만 쓰는 거로 생각을 하고 읽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레버리지라는 개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삶의 태도? 같은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버리지를 좀 그때는 되게 막 신박하다 이러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한 5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지나고 나서 다시 읽어봤더니 그때 읽었던 거랑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해지는 건 당시만 해도 레버리지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게 잘하고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좀 강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2017년도라는 시기가. 근데 지금은 또 뭐 대출 같은 거를 생각해 보면 레버리지를 쓰면 망한다 뭐 이런 느낌이라서 또 지금은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실지 이분도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좀 다양한 생각들을 좀 했던 그런 책입니다. 네, 일단은 레버리지란 단어조차도 익숙치 않은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쵸. 레버리지라는 것은 지렛대 효과라는 뜻인데요. 기업 등이 차입금 등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처럼 이용하여 자기 자본의 이익률을 높이는 것. 자산 투자로부터 수익 증대를 위해 차입 자본을 끌어다가 자산 매입에 나서는 투자 전략을 총칭하는 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살 때 내 돈과 그리고 은행의 돈을 합쳐서 큰 수익을 올리고 팔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 돈이 1이었고 은행 돈이 3이었다. 근데 이익이 4였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1만 투입해서 4를 얻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이 레버리지라고 일반적으로는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내가 말하는 레버리지란 이런 것이다라고 14페이지에 거의 한 페이지, 두 페이지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한번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는 못 읽을 것 같고 내용이 길어서 네. 몇 단락만 좀 읽어볼게요. 이분이 정의하는 레버리지는 이런 거예요. 레버리지는 당신이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아웃소싱하는 기술이다. 레버리지는 당신의 목표와 비전에 따라 당신이 삶을 살아가는 태도다. 레버리지는 돈을 벌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당신의 가치를 우선하고 그 외의 모든 것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기술이다. 레버리지는 당신의 시간을 가장 크고 지속적인 부를 창조하는 데 사용하고 당신이 할 수 없거나 하기 싫지만 성취하기 위해 해야만 하는 시간 낭비를 근절하는 시스템이다. 레버리지는 당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수행하고 당신이 잘하지 못하는 것을 위임하는 기술이다.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정의를 한 2페이지가량 걸쳐서 써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레버리지라고 하는 건 그냥 쉽게 생각하면 대출인 거죠. 대출. 은행의 대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개념뿐만 아니라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최대한 하지 않고 최소한의 노력을 가지고 최대한의 성과를 내는 그런 방법
또는 그런 삶의 태도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낸다. 이것도 어떤 면으로는 레버리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아이가 컸으니까 어린이집에 보내고 그다음에 이 시간을 활용해서 내가 뭔가를 배우거나 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시간의 레버리지, 또 어떤 내 노동력의 레버리지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레버리지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레버리지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시간, 그리고 내가 정말 가장 큰 소득을 만들어내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다른 시스템에 맡겨서 내가 원하는 시간을, 내가 원하는 삶을 바로 살 수 있게 하는 삶의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제가 5년 전에 이 책을 처음 읽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 이 책이 왜 그렇게 막 신박하게 느껴졌나 다시 좀 돌이켜봤더니 그때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할 때였고 거기가 내 소득의 거의 전부였던 그런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떠나고서 뭐 다른 일을 한다는 생각조차 못했던 그런 시기예요. 이런 길이 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데 그때는 좀 당연하지 않았던, 노동이 전부였고 좀 이런 생각으로 살았던 거죠. 내가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하고 그렇게 벌어들인 소득이 전부였고 그게 진리였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 그 코로나를 기점으로 재테크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커지고 자기 개발에 대한 채널이나 내용도 굉장히 훨씬 더 많이 공유가 된 것 같아요. 이전보다. 그래서 자기 개발에 관심 있는 분들만 레버리지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당연히 좀 어떻게 하면은 더 할 수 있을까라는 골몰을 해왔다면 이제는 좀 대중적으로 퍼져서 당연히 더 싸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내 시간이 레버리지 해야지, 난 소중하니까 라는 생각을 좀 대중적으로 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버리지가 좀 더 대중적인 생각으로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모든 걸 아웃소싱 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지 않는 걸? 그걸 그냥 다시 생각해 봤어요. 책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럴 수 있는가? 진짜 그렇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버짓이 있는 경우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이 어떤 수익이 정해져 있다면, 그러면 나는 이거를 누구한테 착착착 맡겨서 거기서 이득을 좀 적더라도 이렇게 하고 이 일을 많이 하거나 하면 되겠네라는 각이 나오는데 좀 그런 버짓이 없는 거 혹은 고객이 없는 거, 이런 일들 같은 경우에는 아웃소싱하는 게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게 이제 가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레버리지를 하고 싶은가? 아니면 내가 정말 중요한 어떤 이 시간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쓰더라도 레버리지 하고 싶은가? 그런 식으로 가치를 선택을 해야 하는데, 어쨌든 돈에 대한 레버리지는 버짓이 정해져 있어야 확실하게 착착착 일로써 레버리지를 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책에서 그 강조하는 내용이 사실은 내 시간당 소득? 이런 거를 일단 좀 판단을 먼저 해보고, 그것보다 좀 비싼 일은 내가 직접 하고 그것보다 좀 저렴한 일감들은 딴 사람들에게 위임해라.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런 내용인데, 사실 로사님의 말씀하신 가치는 이제 그 돈으로 다 환산할 수 없는 가치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무조건 나의 시급만 따져서 이 일을 할지 말지 판단하는 거는 좀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일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의 가치를 어디다가 두는가. 이게 가치가 소득일 수도 있고, 다른 분은 나의 뭐 어떤 명예, 지식일 수도 있고, 나의 네. 성장,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뭐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걸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런 가치들에 대한 판단을 되게 잘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네. 가장 먼저 좀 해주고 있어요.